조선의 운명을 짊어졌던 마지막 임금, 고종. 우리는 흔히 그를 격동의 시대 속에서 무기력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나약하고 무능한 군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진실, 즉 그에게 숨겨야만 했던 비밀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조선의 왕좌에서 고종은 과연 무엇을 감추고 또 무엇을 간절히 꿈꾸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종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을 넘어 그가 품었던 내면의 고뇌와 독립을 향한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놓인 최후의 꿈을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복잡한 감정과 감춰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가 알던 고종과는 또 다른 모습의 군주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때는 서기 1863년, 아직 어린 나이였던 12살의 이명복은 갑작스레 조선의 26번째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그 어린 어깨에 쇠락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무를 의미했죠. 경복궁 근정전의 웅장한 용상에 앉은 어린 고종의 모습은 아마도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외부로부터 밀려드는 서구 문물의 거대한 파도와 내부적으로는 개화와 보수라는 두 이념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조선은 마치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즉위 초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에게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치며 서양 세력을 배척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노론세도를 혁파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지나친 권력 집중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린 고종에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불안정한 권력 기반 위에서 그는 임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고뇌에 시달렸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고종이 성년이 되고 그는 친정체제를 구축하며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성황후와의 복잡한 관계를 빼놓을 수 없죠. 한때는 대원군과 손을 잡고 권력을 견제하던 황후는 점차 고종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때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추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혼돈 속에서 젊은 고종은 개혁과 보수, 그리고 외세의 압력이라는 삼중고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지러운 한성거리에는 서구 문물이 조금씩 유입되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과 외래 문화의 충돌, 그리고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고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부국강병을 위한 초기 개혁 시도들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제도를 개편하고 근대적 교육기관을 세우려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뿌리 깊은 보수 세력의 반발과 열강들의 노골적인 간섭 속에서 그의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경랑 속 조선의 운명을 홀로 짊어져야 했던 고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연민과 함께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불안감과 긴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린 왕의 어깨를 짓누르던 것은 단순한 궁중 권력 다툼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경랑처럼 밀려오던 서구 열강들의 파도 앞에서 고종은 조선이라는 작은 배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테죠. 그가 처음 시도했던 개혁들이 보수 세력의 벽과 외세의 간섭에 부딪혀 좌절되었을 때 그는 아마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나약해 보였던 그의 행보 뒤에는 어쩌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고뇌와 숨겨진 전략들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 한가운데 놓인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어갔죠. 고종은 이러한 국제정세의 냉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이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외교였습니다. 비록 힘없는 나라의 군주였지만 그는 국제사회의 균형추를 이용해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비밀리에 사절을 파견하고
때로는 열강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숨겨진 외교전을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을미사변 이후 명성황후가 비극적으로 시해되자 고종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자신의 안위는 물론 나라의 독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압력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보호를 받음으로써 흩어진 국정을 수습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의탁한 고종은 밤늦도록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열강들의 동향을 살피며 어떻게든 조선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리려 고심했을 겁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특사를 보내 조선의 독립의지를 피력하고 불합리한 조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죠. 그 정점에는 바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특사에게 비밀리에 친서를 건네며 국제사회에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현실 앞에서 이들의 간절한 외침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죠. 특사들의 비통한 표정에서 우리는 고종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기력해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비장하고 처절한 독립을 향한 고군분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며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만방에 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칭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일본과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적인 제국임을 선포하며 꺼져가는 불씨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피워 올리려 했던 고종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죠.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며 그는 웅장함 속에 담긴 비장한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려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그의 노력은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 더욱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1905년 일본은 덕수궁 중명전에서 고종을 강압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이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보호국으로 전락시키는 치욕적인 조약이었죠. 고종은 이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옥새를 찍지 않았지만 일본은 강제로 조약을 발효시켰습니다. 황제의 서명 없는 조약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고 주권 침탈 행위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적인 순간 백성들의 절규와 탄식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겁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에게 강제 퇴위를 요구했고 결국 고종은 아들 순종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쓸쓸히 덕수궁에 유폐됩니다. 한때 조선의 운명을 짊어졌던 황제는 이제 궁궐 안작은 공간에 갇혀 밖에서 벌어지는 나라의 비극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대한제국은 한일합병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강제 병합되며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고종의 평생에 걸친 독립의 꿈은 그렇게 허망하게 좌절되고 말았죠. 강제 퇴위 후에도 고종은 끊임없이 독립에 대한 염원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1919년 1월 21일 그는 덕수궁 함령전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일본에 의한 독살설이 파다하게 퍼졌죠. 평소 건강했던 황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데다 시신에 석회 가루를 뿌려 부패를 막으려 했다는 소문은 독살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을 만큼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고종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의 죽음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의 어진 속 복잡한 표정처럼
고종의 삶은 단순히 나약하거나 무능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뇌와 숨겨진 노력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한 인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